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2일 오후 6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황교안 씨는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씨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이 한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한다라고 외국에서는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는 윤석열과 황교안 때문에 얼굴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죠. 한국의 보수를 윤석열과 황교안이 대표한다면 그 보수는 도대체 무슨 보수입니까? 음모론 보수죠. 황교안과 윤석열의 현재로서의 가장 큰 공통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장관, 검찰총장 이런 경력을 가진 두 사람이 가장 저질 음모론이라는 게 좀 그럴듯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능지수가 한 70만 돼도 속지 않을 그런 음모론에 넘어갔다고 하면은 한국의 보수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보수가 그런 욕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한국의 보수가 존경하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을 생각하면은 한국 보수가 어쩌다가 윤석열과 황교안을 지도자로 만들었느냐, 심각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분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22년 3월 초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황교안은 주로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광고를 냈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선관위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자유 방해, 거짓말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 고소를 당했지만은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는 사전투표 많이 해달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황교안의 광고를 보고 사전투표하면은 내 표가 도둑 맞는다 해가지고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전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하루에 한 몇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그날 0.73%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원래 한 5%포인트 이상으로 이긴다고 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상보다 적게 나왔느냐? 그게 바로 사전투표 반대 운동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등 사전투표 반대론자들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떨어질 뻔했다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말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최고급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이 사전투표 반대자들, 즉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멀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들이 국민의힘이라든지 정권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차단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마저
황교안과로 전향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황교안과 윤석열은 같은 편에 서 있습니다. 음모론자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자칭합니다. 보수는 황교안과 윤석열을 주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보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경력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왜 공통점을 찾아보느냐 하면은 황교안, 윤석열이 음모론자가 된 데는 과거의 살아온 생애에서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은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법률 기술자입니다. 법률가와 법률 기술자의 차이는 철학이 있는 사람은 법률가고 기술만 있는 사람이 법률 기술자라는 저의 구분에 근거합니다. 두 사람은 명문학교를 나왔습니다. 황교안은 경기고 윤석열은 서울법대. 그러면은 이 명문고 또는 명문대학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서울법대 또는 성균관법대 이 법대 교육에서 법률가가 아니라 법률 기술자만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예컨대 법률가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법 철학, 법제사, 국제법을 소홀하게 가르치고 형법, 민법 등등 법률 조항만 해석하는 이런 기능적 교육을 해온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법률 기술자를 만든 게 아닐까요? 또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경력에서 아주 출세를 했어요. 검찰총장, 법무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등 하다가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출세를 했습니다. 출세한 법률 기술자의 단점이 뭐냐 하는 것을 황교안,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안목으로 어떻게 출세를 할 수 있었느냐.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맹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주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군대 안 갔습니다. 두 사람이 왜 군대 안 갔느냐? 그것도 따질 만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군대 안 갔습니다. 군대 안 간 사람이 보여주는 행태를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 안 간 사람의 공통적인 어떤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군대 가면은 몸으로 체득하는 게 있습니다. 총을 들고 근무를 합니다. 사람이 손에 총을 들고 근무를 하면 아주 엄격해집니다. 엄격하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 판단입니다. 군대에서 정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접근하는 사람이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호로 물어야죠. 암호가 안 통하면은 그런데도 계속 접근하면은 총을 쏩니다. 정보 판단에서 실수가 있으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총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황교안 두 사람의 형태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윤석열의 무책임성은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그렇다 치더라도 황교안을 예를 들면은 2020년 4월 총선 개표일 그는 자정 무렵에 나타나서 당신은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패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지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때 사라집니까? 그때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밤을 넘겨서 저 새벽까지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참 지금 전투 중인데 조금 불리할 것 같으니까 졌습니다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은 군대에서는 이등병도 이런 짓 안 합니다. 1년 한 6개월 동안 보이지 않더니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황교안 씨가 1년 6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으면 됩니까?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라고 들고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게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부정선거 음모론 투사로 변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은 황교안처럼 행동하지 않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수인계입니다. 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를 합니까? 두 사람의 무책임의 출발점은 정보 판단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군대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출세하고 명문학교 나왔지만은 결정적일 때 행동하는 게 이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에 꼭 코미디 같은 수준의 계엄령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가 건국 이후에 건설한 세계적 강군,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강군에 아주 엄청난 해독을 끼쳤습니다. 문명 건설에서 제일 필요한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군대가 있어야 국민을 지킬 것 아닙니까? 또 의료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의사들이 있어야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의료와 군대는 똑같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을 일으켜가지고 의료 체제를 지금 붕괴시켰고,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우리 군의 명예를, 우리 군의 사기를, 우리 군의 지휘 체계를 뒤흔들어 가지고 수십 년 걸려야 회복할 수 있는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문재인이 아니고 윤석열입니다. 국군과 의료를 동시에 파괴한 이런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군대 안 간 윤석열이 대한민국 국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저는 3년 4개월 공군 사병으로 근무했습니다만은 군대에 가면은 감수성이 가장 높은 시절에, 가장 예민한 시절에 군대에 가면은 저절로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절도가 있고 애국심이란 게 관념으로서 있는 게 아니고 총을 들고 전선을 지킬 때 생기는 그 애국심을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 없는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훈련과 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런 그 경험이 없었던 좋은 학교 나오고 출세했던 윤석열과 황교안이 지금 보여주는 이 허망한 자태를 보면서 건강한 남자는 반드시 군대 가야 된다.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 안 간 사람이 국회의원까지는 괜찮은데
대통령이 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도 굳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안보 분야에 대해서 군대 안 간 만큼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황교안과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수치고 대한민국 보수의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살려면은 윤석열과 황교안을 거부하고 두 사람이 남긴 이 악의 씨를 말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